자,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두 개의 레벨을 갖는, 두 개의 레벨을 갖는 인덱스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데이터 프레임에서 리셋 인덱스를 호출하시게 되면, 리셋은 재설정해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인덱스를 재설정해버린다는 뜻이고요. 인덱스를 재설정한다는 뜻은 인덱스들을 전부 다 컬럼으로 만들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레벨, 기본 동작은요. 기본 동작은 모든 레벨의 인덱스들을 컬럼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첫 번째 레벨에 있는 것도 이렇게 컬럼으로 변환을 해주고요. 두 번째 레벨에 있는 인덱스도 컬럼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인덱스 위에 인덱스가 이름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컬럼 이름이 지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컬럼 이름은 레벨 0, 레벨 1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컬럼 이름이 부여가 돼요. 부여가 돼요. 자, 만약에 이 컬럼 이름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컬럼 이름 마음에 안 들죠. 여기가 레벨 0, 레벨 1이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죠. 여기는 요일이고, 첫 번째는 요일이고, 두 번째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컬럼 이름을 지정하고 싶죠. 컬럼 이름을 지정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names예요. 설명을 한번 볼까요? names. names는 음, 주어진 문자열들을 가지고서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을 리네임한다라고 되어 있죠. 컬럼을 리네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인덱스 데이터를 컬럼으로 만들어준 것들. 인덱스 데이터를 컬럼으로 만들어준 것들의 그 컬럼 이름을 바꿔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동으로 부여되는 컬럼 이름들이 레벨 0, 레벨 1 이렇게 부여가 되는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reset index 호출하면서 names에다가 지금 우리가 인덱스가 두 단계가 있잖아요. 그럼 컬럼 이름도 몇 개 줘야 돼요? 두 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그럼 앞에가 day고 두 번째가 time이니까 이런 식으로 주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컬럼 이름이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그러면서 행에 있었던 인덱스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행에 있었던 인덱스가 다 사라지니까 데이터 프레임은요, 다시 인덱스를요, 0, 1, 2, 3, 4로 재설정을 합니다. 0, 1, 2, 3, 4로 재설정을 해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혹시 어려우세요? 기본 동작은 모든 레벨의 인덱스를 컬럼으로 변환한다. 근데 컬럼으로 변환할 때 컬럼 이름이 없으니까 레벨 0, 레벨 1 이렇게 컬럼 이름을 만들어준다.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names에다가 컬럼 이름 써줘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준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름들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기존의 컬럼들은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네들을 저기 그 컬럼 이름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시리즈잖아요. 네? 시리즈요. 뭐가요? 인덱스를 가지는 거 시리즈. 인덱스를 갖는 거요? 네. 데이터 프레임도 인덱스를 가질 수 있죠. 지금까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인덱스잖아요.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인덱스.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게 그거죠. 네. 행에 붙어 있는 레이블들을 인덱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이게 지금 데이터 프레임이죠.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자, 위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돼요. 자,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죠. 이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에는 values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 columns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 index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게 인덱스예요. 이거 인덱스예요. 컬럼 아니에요. 인덱스입니다. 이게 values, 값들인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값들이고, 여기 있는 건 인덱스예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인덱스를 컬럼에,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네.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을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로, 어,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로, 반대로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으로, 이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네. 되셨나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컬럼 이름들 지정하실 땐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 인덱스를 컬럼으로 변환할 때 사용할 컬럼 이름들을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네임스 파라미터를 주면 된다. 네임스 파라미터를 주면 된다. 자, 그러면은요, 데이터 프레임. 자, 다시 한번 데이터 프레임 출력해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다시 한번 출력해. 데이터 프레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리셋 인덱스 했지만 데이터 프레임이 바뀐 건 아니죠. 인플레이스가 false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본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원본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우리가 이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려면 이거 변수에다 저장하셔야 돼요. 어, 리셋 인덱스가 되어져 있는 이런 모양의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시려면 이거는 변수에다가 는 하셔가지고 변수에다 저장하셔야 돼요. 아셨죠? 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본은 지금 아직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원본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리셋 인덱스를요, 이렇게 한번 호출해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점 리셋 인덱스. 아까 첫 번째 파라미터가 뭐였었냐면, 첫 번째 파라미터가 레벨이었어요. 레벨. 그죠? 리셋 인덱스라고 하는 메서드의 첫 번째 파라미터 이름이 레벨이었고요. 레벨은 인트 정수를 주셔도 되고, 문자열을 주셔도 되고, 튜플을 줘도 되고, 리스트를 줘도 된대요. 리스트를 줘도 된대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정수를 줬을 때, 레벨 0이라고 줘볼게요. 어떻게 리셋 인덱스가 될지 예상이 되세요? 인덱스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인덱스 레벨 0, 여기가 인덱스 레벨 1이잖아요. 그죠? 누구만 리셋하겠다는 거예요? 0번에 있는 것만 리셋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1번은 그대로 남아있는다라는 뜻이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실행해 보세요. 런치, 디너는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됐어요? 컬럼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셋할 인덱스의 인덱스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의 레벨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레벨 0냐, 레벨 1이냐, 레벨 2냐 이런 식으로 그 인덱스의 레벨을 값으로 주시면 원하는 것만 리셋 인덱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것만. 이해되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름은 자동으로 레벨 0라고 붙어버렸죠. 우리가 무엇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파라미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임즈 파라미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임즈. 보통 파라미터가 이렇게 끝나면은요 리스트 주는 게 제일 편해요. 데이라고 줘볼까요? 여기 데이라고 바뀌었죠. 하나만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문자를 하나만 주시면 돼요. 하나만. 근데 파라미터 이름이 이렇게 S가 붙어 있다, 뭔가 복수형이다, 그러면 여러 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 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런 경우에는 리스트를 주는 게 제일 편해요. 네. 고민하지 말고 그냥 리스트 넣고,
한 개짜리면 한 개짜리, 두 개짜리면 두 개짜리 그렇게 주시면 돼요. 근데 아마 문서를 보시면 문서를 보시면 아마도요. 인트를 줘도 되고 문자열을 줘도 되고 1차원 리스트를 줘도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문자열 한 개만 줘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 그냥 보통 이렇게 S가 붙어 있다? 아, 그러면 리스트를 넘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한 개만 있는 경우는 그냥 문자열 한 개만 주셔도 상관없으세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셔도 똑같은 결과를 줘요. 한 개일 때만. 한 개일 때만.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혹시 얘가 될까요? 데이터 프레임은 아직 그대로죠. 어, 어, 자, 다시 한번 리셋 인덱스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리셋 인덱스, 레벨, 여기다 마이너스 1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해보면 되죠, 뭐.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에러가 나면, 아, 안 되는 거구나. 안 쓰면 되는 거고요. 에러가 안 나면, 아, 써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 자, 마이너스 2를 줬어요. 마이너스 2를 줬더니, 자, 이제는 인덱스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금요일, 금요일, 토요일,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 얘네들은 남아있고, 제일 마지막 레벨에 있었던 인덱스만 어떻게 됐어요? 컬럼으로 왔죠. 런치 디너, 런치 디너 이렇게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가장 마지막 인덱스만 리셋을 하겠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여기서도 네임 속성을 지정하지 않았잖아요. 네임 속성 지정하지 않으니까 그게 레벨 1에 있었던 거죠. 마지막 인덱스가 레벨 1에 있었던 거니까 레벨 1 하고서 컬럼 이름을 자동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만약에 저게 보기가 싫다라고 하면 names에다가 문자를 한 개를 주든 두 개를 주든 상관없어요. 타임 이렇게 하시면 잠시만요. 어? 어허? 요거는 뭘 잘못했죠? 왜 안 되지? 마지막 인덱스. 마지막 인덱스. 그 다음에 네임즈 고 타임 인덱스 에러다. 인덱스 에러다. 리스트 인덱스가 아웃 오브 레인지다. 0, 1, 0, 2. 약간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양수로 주면 되나? 양수로 줘도 안 되는군요. 네, 여기를 넌이라고 먼저 주고 이렇게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만 가능하고 이게 두 번째부터는 또 이렇게 써야 되나 보군요. 어, 어, 그렇구나. 이게 그 두 번째가 여기 컬럼으로 사용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인덱스의 레벨이 두 개가 있었고요. 인덱스의 레벨이 두 개가 있었고, 그래서 그 두 번째 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앞에를 무조건 채워줘야만 됐었다라는 그런 의미네요. 어, 그런,
여기는 뭐 아무거나 채워도 사실은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여기도 아무거나 채워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뭐 day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두 번째 값이 names에서 마지막 값이 그러니까 두 번째 값이 여기에 컬럼 이름으로 들어온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런 뜻. 얘가 여기는 에러가 안 났던 게 여기는 에러가 안 났던 게 첫 번째 거 하나만 변환을 하는 거고 그죠? 첫 번째 거 하나만 변환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만 꺼내면 됐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를 꺼낼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배열로 한 개짜리 배열로 줘도 문제가 없었던 건데 여기서는 두 단계의 인덱스 중에서 두 번째 거의 이름을 꺼내야 되는 거여서 이 레벨에 맞춰가지고 얘를 반드시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값은 그 문자열이 뭐 넌이든 데이든 요 값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 값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넌이어도 상관없었던 거고 뭐 데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어도 상관이 없었던 거고요. 두 번째 값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인덱스가 아닌 경우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바꿔주는 레벨에 따라서 딱 그거의 개수만 맞춰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동작하는 방식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두 개는 줘야 된다. 두 개는 줘야 되는데 이거 맞춰가지고 줘야 된다. 그래서 요 두 번째에 있는 값이 마지막 두 번째에 있는 값이 컬럼 이름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요거 주의해야 되겠네요.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자, 리셋 인덱스를 살펴봤고요. 지금까지는 리셋 인덱스를 살펴봤고, 네, 셋 인덱스를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셋 인덱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인덱스. 셋 인덱스를 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하나 만들게요. 이번에는 인덱스를 지정하지 않은 데이터 프레임, 컬럼 이름들만 지정한 그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대략 이렇게 이그셈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그셈.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고 데이터를 딕셔너리로 만들게요. 어, 딕셔너리로 만들고 첫 번째는 클래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1이라고 하는 숫자를 5개 가지고 있도록 만들고요.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숫자를 5개를 가지고 있도록 만들게요. 그러니까 111, 11111, 222 이렇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id라고 할게요. id는 일련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numpy array range, a range 1번부터 시작하고요. 11보다 작은 숫자로 하게 되면 그럼 1부터 10까지가 되겠죠. 그럼 위쪽의 개수랑 맞죠. 1이 5개 있고 2가 5개 있으니까 이것도 숫자가 10개 맞죠. 10개 맞고 그 다음에 뭐 수학 점수라고 할까요? 수학 점수 난수로 만들게요. numpy random rand int로 하고요. 100보다 작은 정수 100점 없다고 할게요. 그리고 사이즈 10개로 맞춰야 되겠죠. 10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까요? 뭐 과학 점수 이렇게 할까요? 사이언스 과학 점수라고 하고 여기도 난수를 만들게요. numpy random rand int 여기도 100보다 작은 점수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똑같이 10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은 컬럼을 이렇게 4개를 갖고요. 컬럼을 4개를 갖고, 그리고 행을 10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클래스는 1반이 5명이 있고요. 2반이 5명이 있어요. 그 다음 번호는 학생 번호는 1번부터 10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스라고 하는 숫자들이 있고, 사이언스라고 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뭐, 어렵진 않죠. 그죠? 어렵진 않으시죠? 자, 리셋 인덱스가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요.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일반 학생들의 정보를, 어, 클래스 값이, 클래스 값이 1인, 클래스가 1인 데이터들을 선택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불리언 인덱싱 써야 되지 않아요? 불리언 인덱싱 이렇게 쓰겠죠. exam, 그 다음에 exam, 점 클래스라고는 못 쓰죠. 컬럼 이름을. 왜냐하면 클래스는 파이썬의 키워드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인덱스 연산자, 그 다음 문자열로 클래스, 같다, 그리고 1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일반 학생들의 그 데이터만 딱 선택이 되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만약에 네. 이그잼, 이그잼 CLS라고 할게요. 어, 이건 원본 데이터 프레임 그대로 놔두고 어, 리턴된 거를 저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그잼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set 인덱스를 쓰는 거예요. set 인덱스. 그 다음에 여기 keys라고 하는 게 있죠. keys. 첫 번째 아규먼트가 keys죠. 그러니까 키 이름을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키의 이름을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s가 붙어 있으면 대부분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여기를 클래스라고 줄게요. 자, 어떻게 바뀌었나 볼까요? 이그잼 CLS를 출력해 보도록, 잠시만. 아,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가 달라졌는지 아시겠어요?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인덱스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데이터. 여기가 데이터. 그러니까 행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행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컬럼이 몇 개로 줄어든 거냐면, 컬럼은 3개로 줄어든 거예요. 컬럼은. 그리고 클래스가 뭘로 바뀌었어요? 인덱스로 바뀐 거예요. 인덱스도 이름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컬럼에서 만들어진 인덱스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 이름이 자동으로 부여가 돼요. 컬럼 이름이 그대로 인덱스의 이름으로 부여가 돼요. 인덱스라고 하는 객체도 이름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요렇게 보면 어떻게 생긴 건지 아시겠죠? 그죠? 네. 옆에 있는 111, 22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아니라 인덱스예요. 인덱스. 이해되시죠? 여기서 11111, 2222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이었어요. 그리고 인덱스는 0, 1, 2, 3, 4, 5, 6, 7, 8, 9였어요. 그쵸? 여기가 좀 진하게 출력이 돼 있잖아요. 유심히 보시면. 그죠? 근데 여기는 옆에 있는 11111, 2222 얘네들이 인덱스예요. 그리고 컬럼은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컬럼은 3개밖에. 이해되셨습니까? 어.
원본이 바뀌진 않았어요. 셀 인덱스도 원본을 바꿔주진 않습니다. 자, 이거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그잼 CLS에서는 로케이션만 사용하면 일반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불리언 인덱싱이나 이런 거 없이 뭐 같은 값을 찾겠다 뭐 이런 거 할 때 불리언 인덱싱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덱스를 가지고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인덱스를 가지고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방법, 물론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만약에 리셀 인덱스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셀 인덱스가 되어져 있는 상태라면 LOC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 가지고 얘가 클래스 1인 거를 찾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컬럼들을 얼마든지 셋 인덱스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자, 이그잼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리셋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셋 인덱스도 마찬가지인데, inplace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false가 디폴트, 기본값이고, 원본은 변경하지 않겠다가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클래스, 아이디 그대로 전부 다 컬럼으로 남아있죠. 남아있죠. 자, 이거를 다시 set 인덱스를 쓸게요. set 인덱스. 자, 그리고 keys 이렇게 하죠. 이번에는 두 개를 한번 줘볼까요? 클래스와 아이디를 인덱스로 만들겠다라고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냐면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레벨의 인덱스가 클래스 1과 2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레벨의 인덱스가 id라고 하는 인덱스가 있는 거예요. id라고 하는 인덱스에는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이렇게 멀티 레벨 인덱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실제 컬럼은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실제 컬럼은 두 개밖에 없어. 되셨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세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그잼은 다시 원래대로 있죠. 셋 인덱스를 하시는데요. 자, keys. 자, 순서를 id를 먼저 썼어요. 클래스를 두 번째로 썼어요. 컬럼의 순서는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id인데 저는 여기서는 id를 먼저 쓰고 클래스를 나중에 썼어요. 인덱스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인덱스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한 순서대로 인덱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키즈에서 지정한 순서대로 컬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셋 인덱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셋 인덱스는 컬럼을 인덱스로 설정한다. 그 다음에 리셋 인덱스는 반대로 인덱스를 재설정을 해버린다. 재설정한다는 얘기는 컬럼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사실 오늘 그룹바이랑 피벗 테이블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룹바이랑 피벗 테이블은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하고 오늘은 수업은 이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질문 주시고